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아내 구채희 작가입니다.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많은 커플들이 계실 거예요. 이 사람과 좀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신랑이 그 촬영 세팅을 도와줘요. 근데 오늘 주제가 남편과 결혼을 결심한 이유이다 보니까 조금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낮잠을 자고 있어요. 주말에 아기랑 같이. 그래서 그 막간을 이용해서 저 혼자 몰래 찍어보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일단 우리가 한 사람과 50년 이상 함께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창 연애를 할 때는 그 사람에 푹 빠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내 배우자로서 적합한지 나와 맞는지 그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 좋긴 한데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좀 확신이 안 선다 하시는 분들에게 제 남편이 과거 이제 남자친구였을 때 어떠한 면을 보고 결혼을 결심하게 됐는지 그걸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족에게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반듯했어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 사귈 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에게는 굉장히 잘해주는데 본인의 가족에게는 굉장히 좀 하대하는 듯한 가끔씩 막대하는 그런 행동이나 말을 보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부모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갑자기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뭐라고 했잖아. 아, 알았어, 됐어,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요. 네, 끊으세요. 끊고. 갑자기, 자기야, 근데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분들. 물론 정말 편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어쨌든 제가 지금은 연애를 하고 있지만 언젠가 결혼을 하면 저도 이 사람의 가족 구성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나에게도 이렇게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볼 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가족들에게 다정하고 챙겨주고 살갑게 대하는 그런 남자친구를 좋아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같이 있을 때 전화가 왔어도 되게 목소리도 친근하고 젠틀해요. 과장되고 꾸며낸 것들이 아니라 되게 편하게 대화를 하는데 그냥 원래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전화 통화를 했는데 자기가 뭐 해라고 물어봤을 때 누나가 집에 어떤 걸 놓고 갔는데 가져다 주러 가고 있다. 사실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좀 심부름 같은 거를 30이 넘은 남동생이 선뜻 그렇게 한다는 게 제 입장에서 그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만약에 오빠가 있는데 그런 거 시키면 됐어 네가 해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신선했고 또 엄마 어디 가까운 데 모임이 있으면 바래다 드리는 것도 되게 흔한 일이었어요. 그런 거를 되게 불평불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고 나도 가족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내가 도와드린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있었고 근데 그게 또 과했냐?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정도? 또 대화를 하다 보면 가족 얘기를 서로 하잖아요. 근데 본인은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님이 다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저 그때 되게 충격받았거든요. 보통 부모님들 좀 말다툼 하시고 싸우지 않아요? 나만 그랬나?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걸 안 믿었어요. 그런 집이 어딨냐. 응? 아무리 가족이어도 다 말다툼도 하고 뭐 그러면서 서로 맞춰가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자기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예전에 아버님이 사업이 한번 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번 안방에서 큰 소리가 나서 자기가 굉장히 두려웠었던 그때가 이제 기억에 남는 이유가 자기도 그런 경험이 처음이니까 그 이후로는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일단은 가정이 화목한 곳에서 자랐고 부유하게 살았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사업을 2번이나 망하셔서 굉장히 힘든 적도 있고 했었는데도 기본적으로 화목해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정말 맞는 게 결혼을 해보니까 시아버지가 그 외벌이로 오래 사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집에 오면 집안일도 잘 도와주시고 또 어머니가 시키시는 약간 그런 뭐라고 해야 지 잔심부름처럼 보이는 것들도 너무 흔쾌히 그냥 하시고 명절 때도 시아버지도 같이 밤을 까시고 전을 부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집안에서 살았던 사람이라서 그 남편이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그게 제 눈에는 정말 매력적으로 보였던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결혼을 하니까요.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온화하고 좀 반듯한 사람이면 결혼 후에도 좀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다고 해서 결혼을 했을 때 불행하게 살 거다라는 말은 아닌데요.
효율상 더 좋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저의 자존감 지킴이었어요. 제가 남편을 만났던 시기가 제가 31살에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 회사도 망했고, 예전에 영상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간 적이 있어요. 깡통 전세 잘못 입주해서. 그래서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지고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백수로 몇 개월 동안 살았었단 말이에요. 그 시기에 어쨌든 남편을 만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기 비하도 하게 되고 어디 가나 좀 작아지더라고요. 내가 지금 내 앞가림도 못하는 처지에 이렇게 한가롭게 연애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남편이 싫어서가 아니라 지금 내 상황 처리하는 것도 힘든데 어떤 사람과 진지하게 만남을 가진다는 게 좀 부담스러웠던 시절이었어요. 어쨌든 해피엔딩이 됐지만 그 당시에 남편 어떤 면이 좋았었냐면 만나면 저의 자존감을 항상 올려주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잘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항상 나한테 뭐 구박을 한다거나 약간 상처되는 말을 많이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의 자신감이나 자존감을 꺾는 사람이 있고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냥 굉장히 평범한 사람인데 그 사람만 만나면 내가 굉장히 좋은 사람, 되게 멋진 사람이 된 것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 남편이 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와, 이 정도면 정말 잘한 거 아니야? 자기 대단하다. 뭘 해도 추리하게 하고 있어도 무슨 소리야, 여기서 자기가 제일 예쁜데 그런 말도 굉장히 부끄럽지만 참 많이 해주는 사람이었고 그냥 해주는 소리인 줄 알면서도 괜히 기분이 좋고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재취업을 해야 되니까 영어 학원도 다니고 카페에서 막 취업 준비도 하고 막 시험 준비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 되게 우울해질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럴 때도 할 수 있다고. 조금 더 늦게 가면 어떠냐. 지금 안 된다고 해서 뭐 실망할 필요도 없고. 그런 조언들도 참 많이 해줬었고. 신랑은 이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고, 본인 이미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의시되거나,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제 빨리 취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다시 생각해도, 그런 부분은 참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좋아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 사람 성향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상대에게 힘을 주는 말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런 마인드가 상대의 긍정점을 자꾸 봐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나는 위로받고 싶어서 한 얘기인데 야, 너 그때 그렇게 했었으면 안 됐지. 뭔가를 다 막 해결해 주려고 하고 나는 그냥 있었던 일을 그냥 풀명하듯이 얘기한 건데 그렇게 하면 요새 뭐 인정 못 받아. 내 친구 뭐 누구는 어떤 줄 알아? 하면서 막 되게 비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자존감 지킴이었던 그 남편의 그 매력을 딱 잡았죠. 아, 이 사람은 결혼을 해도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세 번째는 아무리 화가 나도 선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커플들이 좋을 땐 다 좋아요. 근데 보통은 정말 화가 났을 때, 다투는 상황이 됐을 때, 이 과정에서 서로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정말 헤어지게 되거나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사이가 좋게 되거나 약간 이런 것 같아요.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막 그런 고민들 하는 친구도 있어요. 난 진짜 오빠랑 아니면 여자친구랑 다 좋은데 진짜 싸울 때 너무 안 맞아. 싸울 때 뭐 잘 화해가 안 돼. 아니면 평소에는 너무 젠틀하고 괜찮은데 뭔가 뚜껑이 열린다고 해야 되나? 뚜껑이 열렸을 때 정말 뭐 소리를 지르거나 약간 폭력적인 성향의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한다거나 욕설을 내뱉는다거나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한 번도 안 싸워본 커플보다는 또 싸우더라도 잘 풀어나가는 커플이 굉장히 오래 가고 또 결혼해서도 잘 산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약간 감정 기복이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에요. 평소에는 굉장히 밝은 성격이고 유쾌하고 뭐 그런 장점은 있는데 화가 날 때도 이 텐션이 되게 올라온다고 해야 되나? 흥분을 잘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말실수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반면에 남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잔잔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파도가 일지 않는 그런 바다 같은 사람? 우리 왜 돌멩이 던지면 강물은 탱 하고 이렇게 턱 튀잖아요, 물이. 근데 바다는 이렇게 넓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돌을 던져도 약간 잔잔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기복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게 저에게 안정감을 주더라고요. 흥분하지 않기 때문에 말실수도 하지 않고 일단은 경청을 잘 합니다.
다 얘기를 들은 다음에 차분히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을 하는 편이고, 아니, 2015년에 남편을 만났으니까 횟수로는 5년 차고 그동안 얼마나 다툴 일이 많았겠어요. 특히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도 많았을 텐데 한 번도 서로 바닥을 본 적은 없어요. 남편 때문에 부부싸움이 크게 번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애할 때 이 사람과 내가 심하게 다투더라도 어느 정도의 선을 지키는 사람인지, 정말 자기가 화가 난다고 해서 뭐 물건을 던지거나 욕설을 한다거나 뭐 친구들한테 가서 막 뒷담화를 하는데 그게 뭐 내 귀에 들려오게 한다거나, 자신의 친구 욕, 뭐 가족에 대한 험담 이런 걸 좀 심하게 하는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크게 변하지 않는 부분이라서 나중에 그 대상이 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아기와 반려동물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저한테 이게 왜 중요했냐면, 저는 일단 강아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었고 결혼해서도 키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이면 안 되잖아요. 저의 생활 방식을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다행히 강아지든 고양이든 정말 동물을 예뻐하는 사람이었고, 또 아기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먼저 내 시집간 누나가 있어서 저랑 연애를 할 당시에 조카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누나가 출산 전에 친정집에 와 있었던 거죠. 근데 남편이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아기를 낳는 날 새벽에, 그러니까 양수가 터져가지고 누나를 병원에 직접 바래다 주고 시간 안 돼서 이제 아기를 낳았거든요. 그런 과정들은 자기가 간접적으로나마 경험을 했었으니까 굉장히 뭉클했다고 해요. 조카가 태어나니까 세상 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옆에서 질투가 날 정도로 그 조카를 보기 위해서 막 빨리 막 퇴근해가지고 가는 날도 있고, 이런 걸 보니까 아, 나중에 이 사람과 결혼을 했을 때 자기 자식은 얼마나 예뻐할까. 아, 이 사람은 결혼을 해도 남편뿐만이 아니라 아빠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라는 확신이 섰던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결혼을 하고 아기가 태어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아빠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은 저의 남편의 뭐 또 자랑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아기를 낳고 1년 4개월이 돼가는 시점인데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저희 남편이 매일 아침 출근 전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를 아이를 혼자 돌보다가 출근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해보셔서 아시죠? 너무 피곤해요. 보통 아기가 이제 어리다 보니까 막 5시에도 일어나고 운 좋으면 6시인데 강제 기상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낮에 아이를 보느라 힘드니까 본인이 이제 그렇게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아이를 봐주는 거예요. 기저귀도 갈고 분유도 타서 주고 아이랑도 놀아주고. 말이 쉽지 정말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했다는 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존경스럽고 또 감사한 마음이 커요. 물론 본인의 자식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뭐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만약에 반대 입장이었으면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남편 고마워, 사랑해. 막간을 이용한 사랑 고백 타임. 제가 저희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던 이런 몇 가지 포인트들이 여러분들도 어떤 배우자를 찾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반려자를 찾는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오늘의 결론. 나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남자 말고 내가 아닌 누굴 만나도 잘 살 것 같은 사람.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 나에게만 잘하는 사람 말고 원래 그 사람 자체로 인성이 괜찮고 반듯하고 건강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욕심을 내자면, 가정이 화목하거나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반듯해서 이 사람과의 어떤 미래를 그렸을 때 뭔가 답이 나오는 경우. 어쨌든 오늘은 저의 경험을 공유를 했고요. 경제적인 부분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 또 있어요. 경제력 있는, 생활력 있는 남편, 배우자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결혼 준비 잘 하시고요. 저는 또 재밌는 콘텐츠 만들어서 찾아올게요.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